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6.4%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오늘 갑자기 올라가다가 이렇게 급락이 발생했었던 꼬리도 있었지만은 보시다시피 야금야금 말아 올려주고 있는 구간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누가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시면은 이 프로그램이 쭉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간에 한번 패대기가 나올 때도 이렇게 프로그램은 사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던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한광통신은 오늘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올라갈 시나리오가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그런 상황에서 굳이 오늘 무리해서 그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 경고 종목 어떻게 우리가 해제시킬 수가 있으면서 앞으로 이 대한광통신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특히나 공매도가 꽤나 많이 짓누르고 있었던 종목으로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까지 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들어가는 대한광통신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인데,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미친듯이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상승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상승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이 영상을 개인분들께 자동으로 추천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개인분들이 정말로 많이 사셨습니다. 480만 주 가까이 매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 매수로 들어올 수 있게 댓글에다가는 상승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대한광통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최초 판단일이 바로 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일로 다가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초 판단일이 8월 25일 즉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여러분들께 계산을 좀 해와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가격보다도 더 낮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가장 낮은 가격은 세 번째 가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는 지금 8월 10일 있었던 종가인 14,04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상한가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너무 시원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여기를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내일 하루를 한번 빼놓고 나서 올라가야 되는 케이스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오늘 시원하게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최근 15일간의 종가를 그냥 넘어가는 패턴으로 진행된다 라고 했을 때는 내일 하루 정도 살짝 수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해제를 시켜놓고 나서 올라갈 확률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 일반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오늘 이 정도만 상승세를 보여놓고 다시 한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요 최근 15일간에 있었던 종가 중에 최고가를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종가를 찍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윗꼬리도, 만약에 상승세가 나오다가 윗꼬리도 발생하는 케이스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으면서 이 해제를 시켜놓고 바로 시원하게 날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무난하게 투자 경고 해제시켜 놓고 날아간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A만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시나리오가 A만 있으신 분들과 B까지 같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 관리의 영역에 있어서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도해야 되는 부분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건데, 아무튼지 간에 어떤 구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냐면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이후로 해제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만족시켰었고, 그 이후로 해제시켜 놓고 날아가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5월 28일 날 요 날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발생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를 빼버렸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28일 날의 공시사항을 여러분들께 같이 체크를 좀 해봐 드릴 건데, 자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라고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5월 28일 날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5% 가까이 급락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기분이 상하시라거나 당연하게도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무엇을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시키면은 바로 날아갈 거라는 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광통신 종목, 뭐 광케이블, 광통신, 광섬유 종목 중에서 이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틀 동안에 살짝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살짝 좋지 못한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면서, 자 코닝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단기적인 추세를 살짝 꺾어 내려가면서 4일 정도, 5일 정도를 지금 연속적으로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 추세가 전체적으로 좀 꺾이고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급반전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도 살짝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한광통신 어디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좀 대응을 이어나가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만약에 대한광통신을 이런 구간에서 잘 매수를 잡아서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이 60분봉상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기준봉으로 추천을 해준 바로 이날에, 그러니까 8월 10일 날의 캔들 보이시죠? 자 이날에 시가가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종가상 여기를 이탈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트레일링 스탑으로 잡아서 대응할 수 있는 이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시가가 얼마였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8월 10일 날에 보시다시피 시가가 11,750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중에 이렇게 한 번씩 깨는 것은 우리가 이게 상관없는데, 이때 당시에도 깼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네요. 딱 닫자마자 반등을 좀 했었는데, 자 만약에 이 장중에 깨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트레일링 스탑으로 잡을 수가 있는 구간이 바로 보시다시피 11,750원이라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내일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요건을 판단을 할 건데, 해제를 시켜놓고 내일 모레가 딱 됐을 때 대한광통신이 만약에 급락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종가상 어디를 깨주면 안 된다? 바로 8월 10일 날에 있었던 시가를 이탈하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탈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바닥 찍어놓고 올라갈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한광통신이면서, 대한광통신이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그 이유 자체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자 최근에는 이 내용의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한광통신 올 2분기 영업이 9억 기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흑자 전환 성공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 시가총액이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회사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9억이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방점을 여기다가 찍을 게 아니라 흑자 전환 성공에다가 찍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분기 영업이익이 9억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면, 대한광통신, 인캡 아메리카도 인수하고 투자도 많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최근에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이 가능했다고 하면요.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아시다시피 2월 달에서 6월 달까지 해서 매출이 6.3배 정도 늘었었습니다. 거기서도 의미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났었던 매출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사실 이 선반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소리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3분기에 대한 실적에 그 기대감이 응축되고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3분기에 대한 내용의 이슈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려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야지만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6월 달쯤에 나왔었던 내용의 이슈,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6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내용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광통신 어떻게 됐어요? 줄줄 흘러내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 미리 선반영 받아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렇게 하락이 진행됐었던 대한광통신이
통신인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논리로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마찬가지의 논리로 먼저 선반영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짚어봐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 이 공매도가 약 293억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LG CNS가 시가총액이 7조 정도 되는데 공매도가 한 지금 좀 증가해서 한 400억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한광통신은 2조 정도 되는데 300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요, 공매도 비율이 당연하게도 대한광통신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러면 시가총액은 한 3.5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2배도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그만큼 대한광통신이 조금 공매도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결과적으로는 이 공매도 대부분은 누가 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70% 정도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가지 기폭제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무섭게 쇼커버 쇼스키즈가 터져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오히려 그 동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하나솔루션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하나솔루션도 이 구간에서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던 공매도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터진 일론 머스크의 중국 태양광 업체 방문 소식으로 인해서 여기서 주가를 견인했었던 그 주체로 작용을 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하나솔루션에 뭔가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해가 될 만하지만, 이 사실 하나솔루션이랑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 업체를 일론 머스크가 방문했다. 무엇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그 이슈로 인해서 방문했다라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상황이다? 기폭제가 될 만한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기폭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대한광통신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바로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대한광통신이 다시 한번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드론 라우터 넘어서 AI 데이터 센터까지 이야기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똑같은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 과거에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어땠었던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미국이 누구예요?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이 우회로 해서 인디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는 것까지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었던 미국인데, 자 이번에도 미국이 중국산 광트랜시버 퇴출 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결과적으로는 대한광통신도 이 내용의 기폭제가 되면서 매출로 인해서 시원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대한광통신 너무 플랜 A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플랜 B에 대한 시나리오도 같이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무난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을 경험하셨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플랜 B에 대한 시나리오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대한광통신 내일 이후로의 타점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내일 이후로, 그러니까 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진짜 급하게 대응할 수도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앞전에 사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 날에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도 영상에서부터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3,500분 가까이가 매도 타점을 받아간 이후로 물리는 상황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은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이 영상에서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만 한 30번 정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5월 12일 날 최고가를 찍었었던 그날의 영상 촬영을 좀 진행했었고요. 자, 이 영상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 구독자님들은 팔았으니까 저랑은 상관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틀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이 영상을 틀었었던 이유는, 자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을 매도하라고 하면은 진짜로 이 많은 구독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아니 대한광통신이 10만원 갈 건데 지금 무슨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광기에 휩싸여서였던 구간에서도 그 충심에, 여러분들을 위하는 그 충심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방송을, 돌팔매 맞을 각오까지 하면서 방송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이렇게까지 빠졌었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도 타점을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을 어떻게 여러분들 5월 12일 날에 매도 타점 28,550원 영역에서 대응 안내를 드린 이후로 쭉 흘러내렸었던 대한광통신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1년선 부근까지 올라타 주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을 뿐더러 자, 우리 이 구간에선 투자 경고로 인해서 살짝 비중 축소를 말씀을 좀 드렸었고 4일차 때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안내는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시켜 놓고 투자 주의 상태에서 시원하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저도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대한광통신을 매일같이 영상 찍는 입장에서 당연히 저도 좋겠지만 안 됐을 때의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같이 대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이번에도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예정인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긴급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무난하게 올라가겠거니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나리오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저도 그냥 무난하게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지금 코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루멘토몰링스, 마벨테크놀로지, 코이런트 이런 종목들이 무난하게 그냥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으면은 저도 여러분들께 우리가 플랜 A를 좀 더 비중을 실어서 가져가시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게 안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전처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시켜 놓고 그냥 하루에 마이너스 15% 가까이 내려 박았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말로 악랄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진짜로 신고가 갈 것처럼 다시 한번 틀어봐 줬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무섭게 올라왔었던 대한광통신인데 아래 꼬리도 싹 다 말아 올려놓고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수급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날에 더 큰 매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마이너스 15%를 하루 만에 좀 떨어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장중부터 급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은 대한광통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께 긴급한 상황 발생했을 때 영상 촬영하는 데만 20분이고요. 20분 촬영하고 나서 또 편집 거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최소로 20분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40분이 지났나라는 소리인데 예를 들면 급락이 연출되기 이전에 이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드리고 나서 40분 뒤에 영상이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미 다 떨어지고 나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슈링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지금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이 긴급한 타점에서의 대응 안내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무료로 참여했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하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보이실 겁니다.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이 채널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나중에 이거 좀 올라오면은 그때 보내지 뭐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나중에 뒤늦게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타점 놓치고 나서 다 내려왔을 때 뒤늦게 연락 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니 빠진다라는 건 어느 정도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면서 정말로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온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트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송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린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린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 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 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대한광통신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국장에서의 광통신, 광섬유, 광케이블 종목들이 어떤 추세를 만들어 내봐주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마벨 테크놀로지 빼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추세로 조금 접어든 건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죠. 자, 이 여러분들 그냥 해제시켜 놓고 무난하게 날아갈 줄 알았는데요. 내일까지 살짝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바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은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일단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현재 구간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 자체는 매우 좋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기준봉으로 볼 수 있는 이 기준봉 하단에서 지지자를 받아줬고, 그러면서 20선 라인에서 지지를 잘 받아줬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대한광통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시켜 놓고 급락 나온다는 거 말씀드린 게 아니죠.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두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년시키는 패턴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원이쿨링스라고 하는 종목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원이쿨링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딱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를 수년시켜 놓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줬었죠. 이때 당시에 투자 경고로 들어갔을 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열흘차 때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가 5일,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5일이기 때문에 딱 이때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었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판단을 했는데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최고가를 찍어주다가 여기서 딱 20원 차이론가 해제를 시켜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나와줬었던 이 원이쿨링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우리가 충분히 어떤 패턴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은 내일 최고가, 그러니까 15일간의 최고가를 그냥 넘어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줘 놓고 하루 수그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도 우리가 충분히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한광통신 결과적으로는 누가 지금 많이 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원래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었던 종목인데, 자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구간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줄인 이후로 언제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들고 있었던 종목인데, 자 외국인들이 최근의 구간에서 매도를 많이 진행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이 아직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그들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어요. JP모간 서울 130만 주,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40만 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4만 주 정도 들고 있는데 메릴 린치는 매도로 좀 돌아섰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해서 그들이 들고 있었던 수량에 비해서는 꽤나 많이 줄었었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은 이 대한광통신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물량을 한번 팔기 위해서라도 한번 시원한 상승세 보여줄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공매도 많이 쳐놓았었던 이 외국계이기 때문에 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억 정도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한 280억에서 300억 정도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숏 커버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지 간에 시나리오별로 올라갔을 때, 무난하게 올라갔을 때의 시나리오, 이 목표가 하고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무섭게 매수세가 들어온 다음에 그들은 길게 안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올려준 다음에 분명하게도 이전처럼 이렇게 탈출하려고 또 들 겁니다. 급등을 시킨 이후로 이 거래량을 이렇게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앞전처럼 매도 타점 받아가셨던 것처럼 가감없이 떠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당연하게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우리가 매도를 준비해 보시죠 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영상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 왔을 때 드릴 거고, 안 됐을 때 시나리오에서 대해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긴급하게 대응을 꼭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 되겠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